자, 테이블이라고 하는 태그까지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이 테이블이라고 하는 태그가 어떤 성질을 띠고 있는지 성별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사실은 여기에 이렇게 표기한 건 좀 잘못된 표기 방식입니다. 테이블을 쓰려면 무조건 필수로 뭐가 있어야 되죠? tbody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tbody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td를 쓰려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tr이라고 하는 한 행이 있어야지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글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필수 요소들 이걸 꼭 써줘야 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사용법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성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좀 잘못된 표기이지만 이해하기 쉽게 제가 요 불필요한 거는 지금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테이블이라고 하는 태그 안에 td만 넣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거 잘못된 표기예요. 알겠죠?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다만 지금은 성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간소화 시킨 다음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테이블이라고 하는 건 빨간색 보더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td는 파란색 보더를 이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테이블이라고 하는 녀석을요, 이 빨간색 태그를요 우클릭해서 요소 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소 검사를 해보면요, 자, 테이블을 찍었을 때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 부분이에요. 자, 테이블 태그는요 디스플레이가 뭘로 돼 있죠? 테이블이라고 하는 성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것은 테이블이라고 하는 태그는요 인라인, 인라인 블럭 이런 걸로 성별이 이루어져 있지 않고요, 바로 테이블이라고 하는 독립적인 성별을 띠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테이블은 테이블이라고 하는 성별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제가 td만 썼는데도 크롬에서는 tbody와 tr을 필수로 자동으로 만들어주네요. 그죠? 요거는 우선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td를 클릭해보면 td의 성별은 뭘로 돼 있죠? 테이블 하이픈 셀, 그러니까 테이블 셀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결론부터 설명할게요. 새로운 성별을 소개하도록 할게요. 바로 테이블이라고 하는 성별과 테이블 셀이라고 하는 성별입니다. 아시겠죠? 자, 요 성질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드릴 건데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테이블 셀이라고 하는 성별이 있고 테이블이라는 성별이 있어요. 이 성질을 이제부터 파악해 볼 건데, 여기에 보이는 셀 있죠? 이 셀이 뭐냐면, 우리 엑셀 열어보면 엑셀에 수많은 격자들이 있죠. 이 격자에 있는 요 하나하나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바로 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셀 병합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 td가 엑셀에서 이 하나의 네모를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전체를 감싸는 형태가 테이블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엑셀로 비유하자면 이 정도의 개념 정도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지금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요, 테이블 셀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가 테이블한테 위스 값을 300픽셀로 한번 기술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테이블 셀이 어떻게 되죠? 안에 있는 파란색이 부모의 크기만큼 자동으로 늘어나는 걸 알 수 있죠. 200으로 바꾸면 200의 크기만큼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높이 값도 한번 바꿔볼까요? 자, 높이 값을 300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있는 테이블 셀이라고 하는 것이 셀이라고 하는 것도 부모의 높이 값만큼 자동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인라인 또 블럭 같은 애들, 인라인 같은 애들은 높이가 오토값이 되어 있으니까 컨텐츠의 크기만큼 늘어나잖아요. 근데 테이블 셀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크기를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가로값과 세로값 모두 다. 그래서 테이블이라고 하는 녀석에게 크기를 부여하면 그 안에 있는 셀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크기만큼 x값과 y값이 자동으로 늘어난다라고 개념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두 번째 재밌는 요소는요,
지금 글씨가 테이블 안에 있잖아요. 죄송해요. 테이블이라고 하는 글씨가 TD 안에 있잖아요. 그죠? TD한테 제가 뭘 줄 거냐면요. 텍스트 얼라인을 부여할게요. 그리고 센터를 부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300이라고 하는 크기를 기준으로 센터 정렬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어떤 재미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냐면 바로 버티컬 얼라인 미드를 선언하게 되면요. 글씨가 300이라고 하는 크기를 기준으로 미들 정렬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버티컬 얼라인을 어쩔 때 쓰는 거냐면 이미지한테 부여하면 이미지 옆에 있는 글귀들이 이미지의 탑 또는 미들 또는 바텀으로 정렬되는 형태로 사용을 하는 것인데 테이블 안에서 버티컬 얼라인은 이런 텍스트 얼라인처럼 글귀를 통으로 이동시키는 조금 스페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 지우고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해서 천천히 설명을 좀 드리면요. 자, 테이블에게 보더를 1픽셀 솔리드 레드로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TD에게 똑같이 보더를 1픽셀 블루로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이번엔 크기를요. 테이블한테 안 주고 TD한테 줘도 똑같겠죠? 위스 값을 300픽셀로 주고요. 그러면 자식이 늘어나니까 부모도 함께 늘어나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리고 높이 값을 300으로 주면 똑같이 300, 300으로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리고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부여하게 되면 테이블 셀 안에 있는 글귀들이 중앙 정렬이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버티컬 얼라인 미드를 선언하게 되면 높이를 기준으로 중앙 정렬이 되는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버티컬 얼라인 미들은요, 블럭에서 쓰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디스플레이가 블럭이잖아요. 그러면 버티컬 얼라인이 먹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지금 이 상황에서 가능한 거는 테이블 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이게 디스플레이가 지금 굳이 제가 이걸 써보면 테이블 뭘로 되어 있죠? 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는 뭘로 되어 있죠? 디스플레이가 테이블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테이블 셀이라고 하는 요 녀석이 부모가 지금 테이블이기 때문에 동작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이 녀석을 블럭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블럭으로 바꾸면 셀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크기가 만약에 빠져 있으면 셀은 테이블이 무조건 기술되어 있어야지만 동작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이블 셀이라고 하는 것을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직계부모가 테이블로 선언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들 이해되시죠? 자, 정리할게요. 버티컬 얼라인 미드를 선언하게 되면요, 테이블 셀에서 그러면 그 박스 안에 있는 글씨들이 이 버티컬의 높이를 기준으로 탑, 미들, 바텀으로 이동할 수 있는 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테이블 셀을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직계부모가 필수로 뭐로 기술되어 있어야 되냐면 테이블로 기술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다들 이해되시죠?